네, 봅시다. 우리는 7번부터 볼 거예요.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자,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x는 2랑 이 두 곡선이랑 둘러싸여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2라고 했으면 여기가 2야. 둘러싸인 부분이 얘를 말하는지 요걸 얘기하는지 이걸 얘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2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식만 쓰고서 나타내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적분을 해야 되냐? 이런 게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얼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좀 볼 거예요. 요거의 그래프.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미분한 값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게 만드는 x값. 없죠? 없어요. 그지? 제곱에다 양수를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값이 있다 없다? 그 값이 없다. 굴곡은 있을지언정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뭐야? 아,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식인데 그 값이 없어. 그럼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어느 정도의 굴곡은 있겠지만 그 굴곡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2가 나옵니다. 0,2를 지나는 적당히 증가하는 애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얘를 보면 잘 보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y축으로 이만큼 올린 애가 돼요. 맞죠? 근데 얘는 잘 보니까 누구를 앞에 있던 식, 요 식에서 2를 떼고 남은 거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상수를 뗀 저 x 세제곱 플러스 x라는 애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가 붙을까? x축에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애였다면 그게 대칭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나와요. 그럼 다시 얘는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였는데 그걸 y축으로 2만큼 올렸대요. 그리고 감소하는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x가 2일 때 x는 2래. x는 2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모양은 삼각형이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쟤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빼준 애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적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에요. 2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0에서 2까지 됐죠?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 해서 1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비가 와서 그런가 더 피곤하네. 잠깐만 좀 듭시다. 좀 습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9번) 자, 9번 문제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얘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직접 제곱해서 는 4로 하면 몇 차씩 나와요? 4차씩 제곱하면 몇 차씩이야? 8차씩이야. 8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배워본 적 없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자, fx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려면 fx는 하고 보면 어떻게 나오면 돼요? 제곱을 해서 4를 만들었어. 그럼 fx가 얼마였으면 돼?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그럼 fx는 4차식이라 그랬잖아. 그죠? a가 뭐라 그랬냐면 양수래요. 그럼 아래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됐죠? 이걸 2가 되는 애랑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랑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이 값이 2가 되는 애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기일 때도 2, 여기일 때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미 4개가 돼버리지. 그럼 저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몇 가지를 봅니다. 몇 가지를 보는데 여기가 2가 됐을 때는 2군데, 요렇게 되면 3군데, 그다음 요렇게 되면 다시 2군데, 접하면 또 하나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공교롭게도 몇 개예요? 총 3개. 그쵸?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도 생각해야 되고 2일 때도 생각해야 돼.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면 3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2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없으니까 3개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구나 까지만 알고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정리를 해보면 ax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야, x제곱이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x제곱이 붙어 있다는 건 내려가다가 어딘가 0에서 한번 접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게 나옵니다. 2일 때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0에 접하는 애를 가운데로 한정 지은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야, 정신 차리고. 가운데로 한정 지은 건 요거의 해를 봅니다. 해를 봐봐요. 근해 공식을 써서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32에다 16 더하면 얼마니? 48 나오나?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두근에 요거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두 근을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얘가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근의 곱은 음수예요. 맞죠?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인데 두 근의 곱이 음수야. 두 근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더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양수 쪽에 조금 더 멀리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이 이게 아니라 좀 더 멀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왜 가운데냐? 미분에서 찾아봐야죠. 얘는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마이너스 16a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a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근을 보니까 얘가 0 되게 만들려면 요거는 x-4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y축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4 이렇게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0은 가운데 값이에요. 그죠? 그럼 0은 극대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게 0에서 접한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일 때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때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볼 땐 달라요. 그냥 바로 해놓고 아 얘가 더 멀어 그럼 얘가 더 값이 밑으로 내려가겠네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0에서부터 거리가 얘가 더 멀잖아. 멀리 떨어진 애가 더 밑으로 내려가요. 아무래도. 그죠? 자, x는 2일 때 2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몇 개 나와야 돼요?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돼. 어디야? 이 밑에 접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돼야 하나만 나오고 말겠죠.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가면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4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F4를 보면 A 곱하기 16에다가 4, 4, 16, 4, 4, 16 없어지고 마이너스 8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A 요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는
6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별로 어렵진 않죠. 뭐냐면 그래프 개형에 있어서 조건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더프에서는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식만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식을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과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얘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9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눈이 감겨. 오늘 점심은 셰프데이랍니다. 뭐였지? 메뉴가? 무슨 보쌈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마늘보쌈? 예, 마늘보쌈 같은 것 같은데. 마늘보쌈? 자, 11번. 여러분들이 약한 문제예요. 약해요. 내가 가만히 봤거든. 1학기 거보다 2학기 때가 성적이 좀 별로 안 좋고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포기를 합니다. 얘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미분을 처음 배울 때는 와 도함수 와 쉽다 하다가 개념으로 들어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속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속도. 그럼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 방향 요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P가 좌우로 움직인대. 그것만 생각을 좀 잘 해보면 되는데 앞에서 이미 극값 구하는 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얘는 그 뒤에 나오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접한 생각을 안 해봐요. 접근할 생각을 안 해봐요. 근접이 아니라. 얘도 한번 볼게요. 0일 때 원점을 출발합니다.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A는 양수, B에 대하여 점 P의 속도가 VT 해서 AT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직선이겠죠? 직선인데 기울기 양수인 직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뭘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둘로 이렇게 나눴을까? 기울기의 정도는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 요거의 차이야. 그치? A가 양수라고 나온 시점이에요. 정보가 없는 건 누구야? B가 정보가 없지. 그럼 B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양수와 음수로 나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애는 양수일 때고 밑에 있을 때는 음수일 때야.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0에서부터 K까지 P의 위치 변화량이 3. 위치의 변화량이 3이란 얘기고 움직인 거리가 5랍니다.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랑 다르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하고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일로 가다가 다시 일로 와. 혹은 일로 가다가 다시 일로 와.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랑 마지막 위치랑 같아요? 달라요. 그죠? 위에 거 보세요. 자, 여기 적분을 하면 계속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적분하면 양수밖에 안 나온다는 건 계속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움직인 거리랑 마지막 위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B는 음수가 되는 거고 요딴 식으로 생겼단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자, 위치 변화량. 자, 그럼 처음에는 요게 음수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왼쪽으로 처음엔 출발을 한 거야. 0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됐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마지막 위치가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야.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간 게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쪽으로 요만큼은 갔을 거야 라고 예상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수연아 정신 차리시고 요 부분의 넓이를 S1, 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S1하고 S2를 더하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이동 거리 얼마? 5. S2에서 S1을 빼면 뺀다는 건 뭐냐면 S1이 음수로 나올 거고 S2는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VT, DT 요거를 한 거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절대값 VT, DT 요렇게 생긴 거예요.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얘는 이동거리고 얘는 그냥 적분값인 거야. 시작점은 0이니까 0에서 출발하니까 더 더해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값이 3이래. 더하면 5고 빼면 3이야. 그럼 S2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오고 S1은 1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요 넓이에 해당되는 건 1이고 요 넓이에 해당되는 건 4구나. 요렇게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기억 봅시다. 출발한 후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뀌어야 둘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바뀌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T는 0에서 M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0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위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모든 시점을 확인을 해보자. 처음에 왼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언제부터? 요 시점부터. 요 시점에 딱 멈춘 거야. 가다가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니? 그럼 위치 변화량의 최소값이라는 건 0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까지 가냐. 가장 왼쪽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1이라며. 그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소리지. 음수니까. 됐어요?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4만큼 앞으로 가서 3이 된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디귿. K-1일 때 전 P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앞에 기억 니은을 제대로 풀었으면 여기가 K-1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때
그때 A, B, K를 다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얘는 둘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뭐예요? 어떤 관계일까? 닮음이에요. 넓이의 B가 1대 2야. 길이의 B는, 넓이의 B가 1대 4예요. 미안. 길이의 B는 얼마가 돼요? 1대2. 1대 2가 되겠지. 요 길이가 1인 거고,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보자. 얘 길이가 지금 1이잖아. K에서부터 K-1까지니까. 그죠? 저 길이가 1이야. 그럼 요 길이는 K-1까지, 0에서부터 K-1까지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 넓이, 오른쪽 S2가 4라고 했으니까 밑변 1이다. 높이 얼마 나와야 돼요? 8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삼각형이잖아. 그냥 삼각형 넓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는 1분의 8이니까 y는 8a로 시작을 합니다. 8x 미안. a가 아니고 왜 a가 나왔어? 8x로 시작을 해요. y는 8x. 바꿔 얘기를 하면 vt는 8t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8이니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y절편 얘가 8이면 얘는 4겠지. 높이가 4예요. 그 말은 y절편이 마이너스 4란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k-1의 위치를 보면 k-1의 위치는 2분의 1이야.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8, b는 마이너스 4, k는 2분의 3. 얘네 셋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48 나오지. 그죠? 이건 실수 유발하려고 낸 문제예요. 디귿은. 순간적으로 2분의 보고 48에 32, 마이너스 16. 얘 3을 인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몇 명.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48이 나와야 돼서 디귿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혹시 설명이 너무 느려요? 조금만 더 빠르게 할까? 괜찮아요? 속도? 유진아, 정신 차려. 네. 다음 봅시다. 13번.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자, fx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로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뭐 없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g1의 값의 최대값은 그랬어. 저 문제만 읽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감이 와요? 안 와요. 조건을 봅니다. 저 문제만 읽어선 나도 감이 안 와요. 예를 봅시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로 갈 때 fx분의 1 마이너스 gx분의 1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오, 극한값이 다 존재한대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수연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분모를 역으로 만들고 분자도 역으로 만든다. 뭐라고?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가 연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모를 역으로 만들면 분자도 0이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분자는 1하고 1인데? 그러니까 통분을 해가지고 자, 일단 분수식이죠? 유리식이에요. 그죠? 유리식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fx 몇 차식? 3차식. gx 몇 차식? 1차식. 아, 그러면 3차식도 0 되는 애가 반드시 존재하고 1차식도 0 되는 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분의 1) 빼기 (0분의 1) 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0분의 1이라는 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빼기 0분의 1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얘기지? 그건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해 본 적 있지. 그런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가. 그럼 x가 3으로 갈 때 gx도 0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안 나와요.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걸로 확인 가능한 건 뭐냐면 fx랑 gx랑 공통인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공통인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공통인수가 뭔지 모르잖아. fx를 살펴봅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 문제 참 계산 좀 지저분하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생 혹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운 과정의 계산을 뭔가 해야 될 때, 걔네들은 식이 공식 자체가 지저분하거든요. 딱히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그죠? 원의 방정식만 보더라도 x도 제곱해야 되고 y도 제곱을 해야 돼. 걔네들만 보더라도 지저분합니다. 근데 얘가 좀 그래요. 이거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내가 뭔가를 확인하려면. 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통 인수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얘가 인수를 뭘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고1 때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이딴 식으로 m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면 m을 먼저 없앨 생각을 해봐요.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m이 사라집니까? 아니, 여기 뭐 0도 m은 사라지겠지. 근데 2가 남잖아. 0은 아니야. 얘네 둘이 상쇄돼서 없어질 거야. 그럼 x가 얼마가 되면 사라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사라지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1로 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네.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요.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m 2 마이너스 2 0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래서 fx가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 일단 m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여기서 중복이 되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땐 fx는 어디로 가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0으로 가지. 그럼 gx도 x가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나온다고.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gx라는 애는 최고차항 앞의 개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이제 제 식을 써서 통분을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얘 때문에 0 되는 건 얘가 상쇄를 시켰다 치자. 이거 어떡할 거야? 얘 때문에 또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극값이 안 나오는 극한값이 안 나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차식이 0이 안 되려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해돼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그럼 m값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부터 2루트 2까지. 선생님 얘가 0이랑 같아지면 안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m값은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고 했어요. 맞죠? 제일 앞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봐요. fx 분의 1 마이너스 gx 분의 1 계산하면 분모는 통분할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하자. 곱했습니다. 됐죠? 둘이 곱하면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자는 요 앞에는 gx를 곱해야 되고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 요 뒤에는 fx를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묶어요. 묶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2 분자는 x 플러스 1로 묶으면 뒤에는 a가 남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약분하자. 자, 처음부터 얘를 x 플러스 1 아니라 이쪽에다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를 곱하고 fx 쪽에는 a만 곱해서 만들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먼저 약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얘를 약분했다 치자.
그럼 뭐가 나와? a에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고 분자는 a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인데 분모가 0 되는 애가 또 생겼죠. 그죠? x 플러스 1 또 있네. 그럼 여기 분자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 마이너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a는 a를 찾아야 뭐 g를 찾든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는 넘어가면 3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m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정수 따라서 2까지래요. m이 얼마일 때 a가 최대가 나와요? a가 최대가 돼야 x에다 1 넣었을 때 2a잖아. a가 최대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죠?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최대값 5가 등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a가 5야. 그럼 G1은 10 하고 나와야겠네요. 동균아,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들보다는 바로 통분해 봐야 돼요. 바로 통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fx 곱하기 gx 분의 fx 곱하기 gx 분의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놓고 분모는 3차 분모는 4차 분모는 3차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풀기 시작하면 본인이 조금 생각은 더 해야 되지만 좀 더 빠르게 풀 수는 있어요. 얘는 공부할 때 쓰는 겁니다. 네. 됐어. 자, 15번이에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관계로 얘는 이따가 쉬는 쉬었다가 보고 19번 보세요. 뭐라? 19번 먼저 볼 거예요. 야!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4 나오고 x가 1로 갈 때 극한값 4 나온대요. 됐죠? 자, 이 앞에 걸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로 확인 가능한 거. 차수. 그죠? 얘는 인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fx 라는 애는 분모 2차식이야. 분자도 2차식이 되려면 x 세제곱이 있었어야 되고 2차항의 개수가 분모는 1이고 분자가 얼마가 돼야 4 나와요? 분자는 4가 됐어야 4가 돼서 나옵니다. 뒤에 1차식은 알아볼라. 1차 밑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둡시다. 됐죠? 자, 이걸 그대로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x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x가 1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 그냥 다 써요. x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는 x 세제곱 없어질 거고 4x제곱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
x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저기 x에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 분모가 0이잖아.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1 넣으면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얼마? 0이 나와야 돼서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갖다 넣어. 자, 갖다 넣으면 4x의 제곱 플러스 ax 그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걸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근데 1 넣으면 0 되게 만들었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는 여기에 4가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1이 있고 그래서 x-1하고 4x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럼 x-1분의 x-1에다가 4x 플러스 a 플러스 4 얘가 4야. 언제? x가 1로 갈 때. 됐죠? 그러면 x-1, x-1 약분하고 x에다가 1 대입하면 8 더하기 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붙인 그냥 4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fx가 뭐 나와요?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F2를 구하면 F2는 8 더하기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 해서 얼마 나와? 20 나와. 동규라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네. 이제 곧 종이 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5번 이렇게 볼게요. 일시정지. 자 이제 15번이에요. 쉽진 않아요. 네. 15번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앞에 문제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목표치는 이룰 수 있습니다. 자, gx, fx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1차 함수 fx와 뭐 어떻게 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t의 값이 f0뿐일 때라고 하는데 그냥 한 개일 때 한 개 양수 t의 값이 딱 하나만 나올 때 라는 소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값이 f0하고 그냥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gx, fx가 모두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도록 한대요.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그 말은 g 프라임 알파랑 h 프라임 알파랑 둘 다 얼마? 0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애가 존재한대요. 됐죠?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gx를 미분해 볼 거예요. 0에서 x까지 x-s f s ds 전개 0에서 x까지 x fs
ds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s fs 아이씨 ds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문제는 얘예요. 저 x는 적분 변수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 적분에서 x 값이 적분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s하고 x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x는 뭐라고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x를 앞으로 뺍니다. 그럼 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s ds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s fs ds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가 x에 관한 식입니다. x에 관한 식. 자, 얘를 하나의 식으로 봐요. fgh px라고 합시다. 얘를 qx라고 할게요. 됐죠? 뭐 라지 f 뭐시기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계산 결과는 x에 대한 식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곱의 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0에서 x까지 fs ds 됐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0에서 x까지 적분한 거 x에 대해 다시 미분하면 뭐 나와요? 그냥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겠지.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fx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얘는 요 자체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있는 s 대신에 x를 갖다 넣습니다. 말하기 되게 힘드네. 저게 s라서. 구분 잘 하고 있죠? x와 s.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남는 게 누구야? 요거야. 그럼 얘를 g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s ds 이렇게 한 게 g'x예요. 이게 g'x예요. 됐죠?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이제 h 해야 돼요. hx도 미분할 거야. 인테그랄 t에서 x까지 x-s f s-4 ds 얘랑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를 F, G, H, P, Q 그냥 AS라고 할게요. 쓸 말이 없으니까. 어떤 식이에요, 그냥. 그러면 얘가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거랑 얘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랑 다를 게 있을까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말은 h'(x) 이렇게 구하면 인테그랄 t에서 x까지 f s-4 as ds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계산합니다. 전개해서 나눠놓고 이거 곱의 미분으로 미분하고 얘는 그냥 안에 게 그대로 빠져나오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는 애가 결국엔 요 뒤에 붙어있던 애가 그대로 나와요. 요렇게. 됐죠?
H'S 그 다음에 G'X 이렇게 둘을 봤을 때 fx를 0에서 x까지 적분한 거고 fs 이동해 놓은 거 4만큼 이동해 놓은 거를 t에서 x까지 적분한 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쟤를 갖다가 볼 건데 잘 보세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1차 함수래요. 직선이고 오른쪽 아래를 향한답니다. 그쵸? 그럼 A가 음수, 쟤를 fx를 ax 플러스 b라고 대충 봤을 때 A 값이 음수라는 건 나왔어. 그럼 B 값에 따라서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B가 양수일 때랑 음수로 나눕니다. 양수가 되면 요딴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음수가 되면 요딴 식으로 생겼을 거야. 맞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 0에서부터 적분을 할 때 0에서부터 적분을 할 때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 직선 보세요. 0에서부터 적분을 하면 계속 음수밖에 안 나오죠.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0이 안 나와요. 그죠? 0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0에서부터 적분을 할 때 왼쪽으로 적분을 하면 0이 나와요. 내 말 이해됩니까? 0이 나와요. 0에서부터 적분을 하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0이 되게 만드는 애가 있을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위아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왼쪽으로 가면 0 되는 애는 또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저 fx를 나눌 수는 없지만 fx-4 평행이동한 걸 보세요. 그럼 어딘가 t가 양수래요. t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쵸? t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0 되는 애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t가 이쪽에 있고 0 되게 만드는 애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적분을 다시 봅시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이렇게 치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S1이라고 할게요. 요게 fx야. fx dx를 하면 뭐 나와요? 요 넓이가 S1이야. 그럼 S1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바꿔보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뭐 나와요? 윗끝 아래끝이 바뀌었어.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S1이 나오지. 반대로 가면 그냥 음수가 돼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양수인 부분은 음수가 될 거고 음수가 됐던 부분은 양수로 바뀌는 것 뿐이야.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를 하면 0이래요. 그럼 바꿔서 보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S1하고 S2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A에서부터 B까지면 가다가 처음에 음수로 쭉 가다가 양수로 바뀌면서 여기서 0 된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면 반대로 여기서 음수가 되다가 여기가 양수가 되고 0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t하고 x 값하고 x가 t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단순히 0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b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크게 차이 없으니까 보기 편하게 양수로 놓고 봅시다. 요렇게 하나가 있고 평행 이동한 애가 요렇게 하나 있어요. 자, 요점 fx가 0 되는 값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씁시다. p라고 잡아요. 휴, 됐습니까? 0에서부터 p까지 적분한 건 양수야. 그럼 p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같은 값을 가질까요? 0이 될까요? 지금 보세요. 요 넓이랑 똑같고 얘는 직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p만큼 0에서부터 p만큼 왔으니까 여긴 얼마야? 2p가 돼야지. 요거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얘가 2p야. 아,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봅니다. 0에서부터 x까지 요 직선을 적분한 게 g'x야.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일단 기본적으로 0이 되면 x가 0이 되면 0이 나오겠죠. 0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그럼 이걸로 봤을 때 g'x가 0 되게 만드는 x값은 0하고 2p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두 번째, 요점의 좌표 p에서 얼만큼 옮겨야 돼요?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p 플러스 4가 됩니다. 편의상 이 앞에 t가 있다고 보고 이 뒤에 0 되는 뭔가가 있다고 봅시다. 됐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0 되는 값을 만드는 애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gx랑 마찬가지로 얘도 윗끝이 t가 되면 0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여기를 볼 거예요. 보세요. 야, 여기 봐. 야. 얘네 둘의 길이가 얼마예요? p 플러스 4 마이너스 t지. 맞죠? p 플러스 4 마이너스 t야. 얘도 마찬가지. p 플러스 4 마이너스 t야. 그럼 요점의 좌표는 2p 플러스 8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런 다음에 h'x는 0 되는 애를 찾는다라고 하면 아까 x값이 여기에서 멈추면 t에서부터 t까지니까 그냥 0 된다고 했었죠. x값은 t가 되거나 여기까지 t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또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p 플러스 8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정신 차려봐.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둘이 공통근을 가져야 돼요. 공통근을 가지려고 보면 일단 t값은 0은 아니에요. 양수라며.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t값은 일단 0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랑 얘가 같던가 얘랑 얘가 같던가 얘가 얘랑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얘네 둘이 같으려면 t는 2p. 그죠?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아져. 그치? 그 다음 t는 2p 플러스 8. 그 다음 t는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t 값이 몇 개 나와요? 세 개가 나오지? 그죠? t 값이 3개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땐 t 값이 3개가 나와. 만족하는 t가.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요 2p하고 p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보세요. 2p하고 p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둘이 같지 않은 경우 2p하고 p 플러스 4하고 위치가 똑같지 않으면 얘네들 보세요. t 값이 한 개가 나옵니까? t 값이 하나만 나와요? 아니지. 아무거나 넣으세요. 아무거나 아무 숫자나 그냥 1을 넣어봤다. 그럼 2하고 10하고 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죠? 이러면 한 개가 안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t가 몇 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가 딱 맞췄다고 생각해 보자. 요걸 땡겨서 여기다 맞췄어. 됐니? 그럼 t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하면 얘가 x 값이 동일한 x 값을 가졌을 때 0 되게 만드는 t 값이 하나 있단 얘기예요. 자, 다시. 그래프를 따로 그려야겠다. 여기가 p 플러스 4이자 2p가 됐을 때를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가 p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돼요?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t라고 이렇게 잡으면 t 값을 어디로 잡아야 x까지 똑같이 x까지 적분을 합니다. 똑같이 x까지 적분을 하는데 누구는 t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밑에 있는 애는 여기일 때랑 x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0이 나와. 그치? 그럼 봐. t 값이 여기 p가 되면 이쪽 안 나와. 반대쪽도 안 나와. 그럼 t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둘이 같으면, 야, 봐봐. 여기까지. x가 여기에 왔을 때 얘는 일단 gx는 0이 되잖아. g'x는. 그 다음 h'x가 0이 되려면 t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야. 둘이 겹치려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겹치려면 여기밖에 없어. 그럼 t 값이 어디가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일단 먼저 2p하고 p 플러스 4가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t 값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2p하고 p 플러스 4하고 똑같아.
그럼 P 값이 하나가 정해지죠? P 얼마 나와요? 4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4가 되면서 G'X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X는 0하고 8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H'X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얘는 역시나 T하고 8, 16 마이너스 T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자. 얘가 일단 0은 안 돼. 그쵸? T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양수니까. T가 8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X가 뭐랑 뭐가 나와요? 88 나오지? 88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중근이야. 봐봐. 얘가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극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분계수가 중근을 가져. 도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랑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랑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고 얘는 증가하다 증가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중근이 나오게 되면 얘는 중근을 가지면서 극값이 없는 애가 돼버립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T가 8도 안 돼. 얘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얘가 이거거나 이건데 얘가 되려면 8이지. 그럼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T값은 얼마예요?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나와. 이해돼요? T가 16이야. 그리고 P는 4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T가 16이란 얘기는 야! T가 16 하나란 얘기는 F0이 얼마란 얘기야? F0은 16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P를 넣었을 때 F가 0 나왔었지. FP가 0이란 얘기는 F4가 0이란 얘기야. 그쵸? F4가 0이니까 FX는 뭐라고 나오냐? A 곱하기 X-4 이렇게 생긴 거고 F0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A인데 그게 16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그럼 F의 X라는 애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4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2가 나와요. 얘가 졸라 어려워요. 왜 2P랑 P 플러스 4랑 같지 않을 때랑 2P랑 P 플러스 4가 같을 때로 나누냐? 2P랑 P 플러스 4가 같지 않으면 얘네는 T가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만 T가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다 갖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달라지거든, 다. 그죠? 그럼 T 값이 이거일 때도 되고,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알파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게 돼요. 같은 값을 가지니까 어쨌든 하나는 최소한 이해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같아져야 T 값으로 가능한 게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30분 걸렸네. 아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빨리 넘어가야지, 이거.
우울해지겠다, 야. (21번이에요) 얘도 쉽진 않아요. 그래도 15번보단 좀 나아요. 갔다 와. 자, fx가 주어졌어요. 쟤는 구체적으로 줬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거야. 그래서 fx가 주어졌고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자. k일 때 k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의 최대값 더하기 b 이렇게 찾으랍니다. 자, 얘는 조금 직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앞에 것도 그래프 그려놓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배웠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그려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일단 식 자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기준으로 좀 나눌 거예요.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나눠요, 식을? 둘로 나눌 때 식을 어떻게 나눠야 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치우고 싶어. 뺄 거면 x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랑 언제로 나눠요?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요. 절대값이 나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x가 음수일 때 한번 보자. 좌변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fx. 우변은 얘가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오지. 그럼 없어지네요. 얼마야? 0 나와요. 이런지. 0 나와요. 그죠? 아이고. 그 다음 양변을 x로 나눠요. 이런. 그 다음에 x를 양변을 x로 나누는데 x가 음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로 나누는 게 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정리를 해보면 fx는 ax 플러스 b보다 넘어가니까 작다라고 나와요. 아, 이제 대충 감이 온다. x가 0보다 작을 땐 직선보다는 이 곡선이 밑에 있을 것이다. 맞지? 맞지?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좌변은 바뀌는 거 없다 그랬어요. 우변을 잘 보면 x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2x가 돼서 나오겠지. 16 곱하니까 32x. 됐어요? 양변. 어차피 여기 양쪽에 0을 넣으면 다 0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양변을 x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해됐습니까? 안 바뀌어요. 넘기고 32를 넘기면 fx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2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돼요? 그럼 0을 기준으로 봐봐. 0을 기준으로 한쪽은 직선이 더 위에 있고 다른 반대쪽은 32만큼 끌어내리면 밑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0보다 클 땐 이렇게 되고 얘를 32만큼 끌어내리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 0을 기준으로 끊었기 때문에 0까지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일단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쟤를 그려봐요. f 프라임 x를 구해서 그릴 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이야.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갖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fx가 지금 항을 보면 홀수 차수 항밖에 없지. 그치? 홀수 차수 항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뭐의 대칭? 원점 대칭. 간단하게 뭐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 함수를 다른 말로 기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면 기함수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자. 자, B가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요 식에서 B가 Y절편이고 B-32가 Y절편이야. 그쵸? 기울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울기 안 바뀌죠. 그러면 A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기울기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 B가 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 값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는데 문제는 얘야. 얘가 엄청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참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B가 나왔는데 32만큼 내려봐야 여기밖에 안 돼. 그러면 조건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를 요렇게 줄이면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B가 되고 B가 B-32가 밑으로 내려와. 기울기는 좀 작아지겠지만 어쨌든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점점 나오지.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fx가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접하는 애를 그렸을 때 여기서도 접하는 애가 나오면 그때가 최대가 되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때 값이 최대값이 돼요. 얘네 둘이 가장 멀리 벌어졌을 때 그래봐야 32가 최대야. 그죠? 32만큼 벌어졌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얘 또한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돼. 생겨먹은 게. 이해돼요? 이게 대칭이 돼야 그때가 기울기 값이 최대값이 나와요. B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얘 길이가 얼마라고? 32라고. 그럼 B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16이 나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요 B 값이 16이니까 0,16이에요. 0,16에서 fx까지 접선 구하면 a, k 다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고2 유형별 셀에도 나온 문제예요. 0,16에서 fx x 세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접선을 한번 그어볼 겁니다. 됐죠? 미분. 자, 접점의 좌표를 t, t 세제곱 마이너스 6t라고 해놓고 y는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요거 구할 수 있죠? 접선 구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렇게 해놓고 0,16을 지났는데 그럼 16은 해놓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t, 마이너스 6t 사라지고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지? 다시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왔지?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16 집어넣은 거예요. 플러스 6t, 마이너스 6t, 그럼 1창 사라지지? 그럼 t 값이 얼마예요? 이해됐습니까? t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갖다 넣어.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t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기울기는 12 빼기 6이니까 6 나온다. 그죠? y는 6x 플러스 16 이렇게 하고 저 1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A는 K 얼마일 때? 6일 때가 최대고 B는 그때 얼마야? 16. 그래서 둘이 더하면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15번보다는 낫죠? 아니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래프를 기반으로 얘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뒤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은 거의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계산에 좀 더 치중된 것들이 많았었어요. 계산에. 연산을 해야 되고 이걸 연산하고 걔네들이 훨씬 더 많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머리야. 네, 이렇게 해서 수원은 끝이 났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오늘 풀어준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네, 푸세요. 정지.